육군사관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육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육군 장교 출신이라 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애착이 좀 있죠. 제가 사관학교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이제 육군 장교를 꿈꾸는 후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좀 있어요. 어쨌든 육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의 대부 역할을 좀 해왔던 그런 사관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급이 가장 잘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는 가장 사관학교 중에는 대빵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죠.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한번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화두를 던져 드립니다. 자, 일단 모집요강부터 리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모집요강을 말씀을 드리면은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대와 달리 이제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관학교들은 다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 채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사관학교를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입시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일단 1차 시험을 봐요. 7월 말에. 국어, 영어, 수학이죠. 그거를 합격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nothing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입시가. 사관학교 입시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차를 합격을 하면 면접과 체력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면접 체력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 선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약간 수시 같은 거예요. 수능 들어가기 전에 1차 시험 성적, 내신, 그 다음에 면접 체력 이거 합산해가지고 우수한 아이들을 먼저 뽑아요. 그게 우선 선발입니다. 보통 대략 지금 사관학교별로 비율은 다 다르지만 70% 정도를 우선 선발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뽑을 때 아까 말했던 1차 내신, 그 다음에 면접 체력, 여기다가 수능 성적을 덧붙여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30%에 대한. 그렇게 해서 사관학교 입시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 1차를 떨어지면 no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두 개 트랙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첫 번째 트랙이 학교장 우선 선발입니다. 학교장 우선 선발은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학교장 우선 선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아이들 중에 1차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는 그런 전형을 학교장 우선 선발이라 합니다. 재밌는 게 있죠. 여기서는 1차 시험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1차를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한 상태에서는 우선 선발 뽑을 때 1차 시험 성적은 안 봐요. 그래서 커트라인으로 붙은 친구나 커트라인에서 몇십 점이 높은 친구나 제로 베이스에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과 체력으로 합격자를 선별한다. 내신도 좀 있고 어쨌든 면접 체력이 학부를 좌우한다. 학교장 우선 선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1차 시험 붙었고 학교장 추천도 받아놨지만 떨어졌습니다. 이거 뽑아서. 그러면은 적성 우수 우선 선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없었던 친구들 중에 1차 붙은 친구들도 1로 들어와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한번 차이가 생기죠. 적성 우수로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1차 시험이 300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면접 체력이 600점, 내신 100점 이렇게 들어가요. 면접 체력 비중도 크지만 1차 300점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250점으로 붙은 친구와 220점으로 붙은 친구가 있다면 못 뒤집어요. 거의. 체력이 250점으로 붙은 친구가 체력이 막 쓰레기다. 이것만 아니면 그건 못 뒤집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가 좀 잘 나온 친구들에게 매우 유리한 게 적성 우수 우선 선발. 우선 선발 두 개 트랙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종합 선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시 선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수능이 600점이 들어가요. 1000점 만점에. 나머지가 이제 다 비중이 줄어들고요. 1차 시험 성적이 아까 적성 우수 우선 선발에서는 300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종합 선발에서는 50점밖에 안 들어가요. 대신에 수능이 600점. 그러니까 끝까지 오면 결국 수능이죠.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받아서 면접 체력이 아주 극강이다. 이런 친구들이 학교장 우선 선발로 선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적성우수 우선 선발은 1차 고득점 플러스 2차도 잘 본 친구들이 적성우수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종합 선발은요, 정원에 한 30% 뽑거든요. 요거는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파워포인트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힘드네요. 라이브에 좀 어려운 점이네요. 나중에 이게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자막을 좀 입혀서 올려드리게 될 거니까요. 일단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상인 선생님께 그럼 육군사관학교 경쟁률은 지금 어떻게 변해왔나? 아까 신한정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죠. 사관학교 꽃은 육사였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육사가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 때를 기점으로 공사가 경쟁률을 압도하게 되죠. 공사의 그 경쟁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2017년도, 2020년도 때 공사 경쟁률이 2020년도 때 기준으로 말하면 48.7대1 정도까지 경쟁률을 찍게 되죠. 그때 아마 네. 사관학교 1등이었죠? 네네네. 경찰대를 넘어섰다. 네, 경찰대도 넘어섰죠.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육사가 이제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항공업계가 전멸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는 군인의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원한 학생들도 많겠지만 나중에 와서 파이럿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민간 항공 쪽으로 진출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지원한 학생들에게 코로나의 영향이 되게 무시 못했겠죠. 그래서 항공업계가 전멸하게 되면서 그러면 육사가 다시금 경쟁률 1위의 자리를 탈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환을 해야죠. 뭐 결과는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육사가 다시 공사에 비해서 경쟁률 1위를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공사는 20.6대 1의 경쟁률을 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24.4대 1의 경쟁률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간사 지금 제끼신 거네요. 국간사가 더 높았잖아요. 근데 국간사는 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국간사는 그러니까 고정 국간사 쪽으로만 잡고 지원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간사는 약간 다른 사관학교랑은 경쟁률이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닌가요? 네, 뭐 정확하시죠. 네. 아무래도 국간사 같은 경우는 장교도 장교지만 의료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고정층이 강하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경쟁률 자체가 사관학교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와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공군사관학교였다는 말씀이셨고요. 육군사관학교는 그래도 육군사관학교는 선방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 배수. 이 경쟁률이 또 고지급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 볼 때 우리 방금 이제 육군사관학교 24.4대 1이었잖아요, 올해. 자, 이 경쟁률이 그대로 1차 시험 경쟁률이냐? 어떤 거예요? 네. 아까 제가 경찰대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모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률이 24.4대 1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모집 인원 대비였던 거고, 실제 이제 우리는 배수를 보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따로 뽑기 때문에, 남학생의 배수는 5배수예요. 그리고 여학생의 배수는 8배수거든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배수를 해보면 실질 경쟁률은 4.6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지원했을 때 비슷한 경쟁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했다, 실제 경쟁률이 20몇 대 몇이다, 이런 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보통 경쟁률이 한 4.6대 1, 5대 1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논외로 따지는 건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았을 때는 100대 1도 넘어갔었거든요. 여학생끼리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은 항상 남학생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컷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나면 이제 2차부터는 이제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은 한 3.5대 1 정도, 5대 1에서 3.5대 1 정도로 조금 더 하락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차를 합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차 합격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1차를 일단 뚫어내는데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커트라인은 어땠을까요? 1차 시험 커트라인 다들 궁금할 텐데, 일단 올해 커트라인을 추정하는 게 약간 무의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냥 문과 이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과에서는 수학 선택자가 확통 미적 기하가 있고, 그죠? 그다음 이과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미적과 기하라는 선택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준 점수로 환산됐는가를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원점수로 몇 점이면 합격한다가 약간 무의미해지긴 했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육군사관학교 남자문, 우리가 흔히 육남문 이렇게 얘기하죠. 육군사관학교 남자문과 같은 경우는 210점대가 무너집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물론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작년에. 그래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온 과목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난이도의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경쟁률도 떨어졌잖아요. 아까 우리 이성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경쟁률도 좀 떨어지고 난이도까지 어려워 보이니까 210점대가 좀 깨져버립니다. 이런 어떤 현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230점대 전후에서 220점대, 30점대 초반 여기서 좀 합격자가 결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뽑는 정원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컷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64 여자 문과, 6여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220점대 중후반에서 컷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가 합격자, 예비 합격자를 포함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 6여2라고 하죠. 64 여자 이과 같은 경우는 240점대 중반, 여기가 제일 셌죠. 240점대 중반, 이 정도에서 1차 시험 합격 컷이 결정됐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모집 요강을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육군사관학교부터는 재미있는 게 학교장 추천이 있나요? 그렇죠. 네, 네, 한번 경찰대는 학교장 추천이 없지만 네, 이 사관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공군사관학교를 빼놓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다 학교장 추천이 있죠. 육사는 학교장 추천이 5명이에요. 네, 재학생이 3명, 그 다음에 N수생이 2명으로 잡혀져 있죠. 이게 아까 신한정 선생님도 학교장 추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질적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어떤 한 명은 네, 남학생이 커트라인 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240점대 중반으로 네, 우선 성적으로 좀 붙었죠. 근데 결국 우선 선발에서 240점대에는 떨어지고 커트라인에서 간당간당하게 했던 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240점대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와서 막 성토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저는 떨어졌죠? 그래서 막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엔 비밀이 있었던 거죠. 네, 210점대 간당간당하게 붙었던 학생은 학교장 추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입시를 계속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진짜 학교장 추천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 전형을 말씀을 드렸지만 1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아깝게 간신히 합격을 했더라도 강력한 진성 지원자, 그죠? 면접과 체력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진성 지원자라면 학교장 우선 선발, 즉 학교장 추천은 꼭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한능검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면은 한능검 따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코멘트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한능검은 우선은 있으면 가산점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한능검을 받았을 때 가산점이 3점이죠. 3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점이 있기 때문에 한능검을 따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거를 뭐 사관학교 다가와서 따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여유롭잖아요, 시간이. 먼저 좀 따 놓으세요. 그러니까는 막 시험 다가왔을 때 하지 마시고 지금 좀 여유로울 때 먼저 한능검을 따놔서 가산점 3점을 받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광란샘 기숙학원에 이제 고3으로 오거나 약간 재수생으로 오거나 이런 친구들은 1월 달에 한능검 수업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2월 달 초에 실시하는 한능검 시험에서 합격을 하도록.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시험이 5월이죠 아마. 5월 달에 이제 한능검 시험을 준비를 해버리면 아니 나는 1차 합격은 되게 여유가 있어. 이래버리면 한능검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1차 컷도 안 돼요 지금 5월 달인데 4월 말 5월 초인데 근데 그때 한능검을 한다. 이건 좀 아닐 수 있죠. 네, 이런 어떤 시기상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판단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능검은 우리가 신급수 체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본과 심화가 있어요. 심화를 보셔야 합니다. 기본이면은 가산점 자체가 0.7, 1.1, 1.2인가 1.5인가 뭐 그래요. 1.5점 미만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3점을 최대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화 시험을 보시면 3급이 2.2점, 그 다음에 2급이 2.6점, 그 다음 1급이면 3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준비할 거면 심화가 낫겠죠. 약간의 더 공력, 솔직히 기본과 심화의 난이도 차가 좀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수능 한국사도 있고, 한국사를 잘 두면 이거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면 1, 2학년 때 따는 게 가장 좋다. 1학년은 이제 2년의 유효기간이 좀 있으니까 2학년 때 또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때쯤에 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예비 고3이 되는데 아직도 없다. 2월 달이 약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 이 정도로 한국사 능력 검정 코멘트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내신은 얼마나 들어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말씀해 주시죠. 네. 내신은 이게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이에요. 근데 그 100점 중에 90점이 교과고요. 10점이 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인 친구가 90점 만점을 가져가는 거고 9등급인 친구가 83점이에요. 그러니까 7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보통은 뭐 9등급 자리는 거의 없을 테니까 보통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이 3, 4등급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등급 정도에 포진되어 있으면 1등급이랑 뭐 점수 차이가 2.5점?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아까 우리 신한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능검에 만약에 심화해서 뭐 2급만 받아도 2.6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 좀 내가 낮다, 내가 뭐 6, 7등급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을 한 문제 더 맞히거나 이제 1차 시험에서 문제를 한 문제 더 맞히거나 안 그러면 한국사에서 반드시 이제 뭐 2급이나 심화해서 2급이나 1급을 따서 최소한 2.6점이나 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면 뭐 내신의 커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5등급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1등급하고 5등급이 보통 3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크게 반영이 안 된다, 미미하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 육군사관학교 입시에서는 내가 내신이 5등급이다 또는 6등급이다 그랬을 때 쓰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특목고 배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다. 이게 경찰대보다도 이제 반영 비율이 낮은데 경찰대도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최상위권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육군사관학교는 일단 들어가는 수치 자체가 이 경찰대의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 반영 비율은 모집 요강 보고서 100점 들어가잖아요. 이거 아니고 1등급이 그 100점 중에 몇 점을 가져가는지, 5등급은 몇 점을 가져가고 9등급은 몇 점을 가져가고 기본 점수는 몇 점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1000점 만점에 1등급과 5등급의 격차가 불과 3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내년도 전망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모집 요강에서 내년도에 육군사관학교가 바뀔 부분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 지원자들 이 친구들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바로 2차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에 바로 도입이 될 거냐. 이게 지금 흐름이랑은 안 맞지 않나요? 네, 그죠. 이게 좀 제가 사관학교를 저도 장교 출신이고 또 사관학교를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지만 이 입시의 흐름에서는 좀 느려요. 사관학교가 아무래도 좀 뒤따라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입학사정관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입학처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다. 이 정도 코멘트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육군사관학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면접 응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또 이과의 우수한 자원들을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군인도 이제 이과 마인드, 아무래도 이제 첨단 육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쪽의 우수 인재들을 뽑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년 모집 요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를 우리가 잘 봐야겠다. 2월 말 3월 초에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시험의 변화는 이번에는 영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관학교가 올해 영어가 되게 많이 변화를 줬었죠. 네. 기존에 70분에 45문제에서 이번에 이제 50분에 30문제로 바뀌면서 올해 아마 근데 사실 사관학교 영어 올해 시험만 놓고 보면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사실은 제가 수학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올해는 영어가 좀 쉽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올해 영어 쉽게 나올 거니까 뭐 그냥 공부 대충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근데 올해는 이게 사관학교 아까 사관학교가 입시에서도 좀 느리다고 했는데 사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도 좀 입시에 대한 적응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사관학교 시험을 보면 뭔가 약간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시점에 점수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사관학교에서 만약에 올해 200점 밑으로 커트라인을 잡는다? 이러면 사관학교의 자존심도 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줬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난이도를 좀 끝까지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난이도를 좀 어떤 선지 부분에서 좀 쉽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게 영어의 난이도를 하락시킨 가장 주된 요인이었고 내년에도 쉽게 나올 거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기존의 영어 레벨의 난이도를 잡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쨌든 수능보다는 사관 영어가 난이도가 있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어휘에 대한 수준도 그렇고, 독해에 대한 수준도 그렇고, 일단 가장 컸던 게 시간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죠. 그래서 지금도 뭐 50분에 30문제면 수능과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문제 가운데 쉬운 점수를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유형들은 다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시간 압박은 여전히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어법 빈칸 요구 아닌가요? 네, 근데 어법은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법은 사실 기존 4문제에서 2문제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법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감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는데 근데 또 내년에 어떻게 시험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수능보다는 어법이 많이 비중이 잡고 있으니까 어법은 꼭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관학교도 어휘가 중요해요. 네, 수능보다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놓고 봐도 수능보다는 난이도 높은 어휘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겨울에 이 동안에 어휘 정말 열심히 외워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능 레벨의 독해 실력을 잡은 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기출 분석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문장 해석하는 연습, 레벨이 낮은 학생들은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더 철저하게 좀 하면서 어휘 열심히 외우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50분으로 줄었죠. 이게 그러니까 국어가 시간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50분에 문학, 독서, 30문항을 풀게 화작 엄매를 빼버리고요. 아까 경찰대 말할 때 말했지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작 엄매 2개를 다 하기에는 수학 선택 과목 3개가 부담스러워요. 선택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죠. 근데 그 상황에서 수학은 불가피하고 국어에서 엄매 화작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스피드 게임입니다. 경찰대처럼 50분 동안에 문학, 독서 3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7월달까지의 학습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수능과 사관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학습.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에 뼈대를 두고 학습을 하되 어떤 사관학교스러움에 대한 차이, 이걸 사관 기출로 같이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 이런 커리를 좀 타시는 게 맞겠다. 저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이런 게 있어요. 평가원은 고전문학에서는 색깔을 잘 안 내요. 이게 고전문학을 아주 어렵게 내는 경우는 적어요. 근데 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관학교의 고전문학은 아주 고난도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전문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문학을 담았던 애가 고전문학에서 완전히 휘둘리고 와버리는 이런 어떤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 있어요. 평가원만 공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짧죠. 지문이 짧아지다 보니까 여백이 많아져요. 설명은 대충 해놓고 자세하게 물어봐요. 이러면 어휘력도 되게 중요해지고 추론, 논리적 독해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는 올해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지문도 있지만 옛날처럼 정보량 폭발, 확 긴 지문도 같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좀 사관학교스러움에 대한 같이 대비가 좀 되지 않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친구들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1교시 국어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까지 흐름, 그죠? 평가원의 뼈대가 하되 사관학교의 차이까지 폭넓게 대비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작은 차이들까지 평가원과 같이 좀 잡아가는 거. 7월달까지 학습 흐름, 7월달에는 파이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입이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관학교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수능 수업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셔야겠다. 자, 수학은요? 네. 이제 수학은 아마 알다시피 변화가 가장 적은 올해 입시에서, 사관학교에서. 그래서 그냥 선택 과목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냥 수능과 동일한 방식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차피 사관학교는 문과랑 이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는 뭐 확통, 미적, 기하 다 되고요. 이과는 미적하고 기하만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난이도예요. 난이도가 제가 계속 올해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평도 분석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도 그랬고요. 올해 수능까지도 계속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관학교 시험도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9월 평가원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게, 이게 선택 과목의 편차,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미적 분택한 친구들, 이과 친구들이 성적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도 확통의 난이도가 조금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쉬워요. 근데 그게 내년에 아마 사관학교에서는 비슷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원수투의 난이도는 그대로 좀 어렵게 유지가 될 거고, 선택 과목에서 미적 쪽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확통 쪽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미적이 조금 더 어려워져서 수학의 난이도는 아마 지금처럼 선택 과목으로 바뀐 교과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안에는 수학이 조금은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과목별에 대한 유불리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할 때는 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경찰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신용 수학 공부 다르고 그 다음에 수능용 공부 다르고 뭐 수리논술 공부 다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학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사관학교에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더 깊이 있게 물어봐요. 같은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문제를 풀고 암기식의 공부를 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무조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또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